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오해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짧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메가3는 여자가 섭취하면 안 좋다. 그리고 오메가3는 부인과 질환에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에서, 특히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메가3는 섭취하면 안 돼 라고 산부인과 주치의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아마 2가지 정도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마 오메가3라는 게 식물성 오메가3에서 대두나 이런 데서 추출되기 때문에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걸까요? 두 번째 이유로는 오메가3 성분 중에 DHA라는 게 있죠. 그 성분하고 호르몬 전구체 DHE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두 개를 헷갈려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메가3는 항염증, 혈액순환작용, 항암작용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주치의분들이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자, 두 번째 질문. 오메가3는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주치의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오메가3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메가3는 그 중성지방을 대사시키는 그 유전을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실제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의약품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한 축인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오메가3를 섭취하면 수치가 내려가는데, 간혹 가다가 안 맞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LDL의 큰 분자형과 작은 분자형 LDL이 있고, 그 중에서 작은 분자형 LDL, 타입으로 A형과 B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 LDL 수치를 높이지는 않고 작은 분자가 나쁜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큰 분자 A형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은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단은 이런 A형과 B형 LDL 콜레스테롤을 구분하는 기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있긴 했어요. 그런데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히 LDL 수치가 높아지면 주치의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좀 그럼 어떠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가름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물론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메가3를 섭취하고 LDL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오메가3를 섭취했는데 LDL 수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그럴 때는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하시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당뇨가 있는 사람 오메가3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선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 유튜버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메가3는 아주 대표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보충제 성분 중에 하나고요. 아주 안전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드셔야 될 영양소가 맞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식물성 오메가3로 먹으라고 꼭 하던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동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식물성 오메가3를 주구장창 미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범위한 바이럴을 해요. 그래서 지식인부터 블로그부터 막 정말 엄청난 물량의 그 바이럴을 해서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는데,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나 동물성 오메가3 성분이나 동일하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중금속, 그 다음에 오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양질의 오메가3는 대체로 다 테스트를 거치고 3회 테스트를 거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렴한 동물성 오메가3를 먹었을 때 그런 게 걱정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식물성 오메가3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성 오메가3 고가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을 안 먹고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마케팅에 속지 않는 걸 꼭 권장드리고요.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식물성 오메가3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어느 때 괜찮냐면은 동물성 오메가3를 알러지나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다빈도 질문 중에 오메가3를 먹으면 통풍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주치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풍약을 처방해 주시는 주치의가 오메가3 먹지 마, 통풍 유발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았는데 디스하는 건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통풍을 유발하는 거는 그 생선,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죠. 그 퓨린이라는 성분이 오메가3에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오메가3는 생선에서 온 거니까 퓨린이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퓨린이라는 그 아미노산 성분과 그 다음에 오메가3의 그 불포화지방산은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성분이 기름 성분이고 퓨린 성분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추출할 때 이미 다 걸러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퓨린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풍과는 무관하고요. 그래도 아주 극소량이 검출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음식물로 먹는 퓨린과 거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통풍에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통풍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풍에는 오메가3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양질의 제품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임산부는 꼭 오메가3를 식물성 오메가3 그 중에서도 DHA만 들어있는 걸 섭취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식물성 오메가3를 마케팅하는 업체에서 여론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특히 그 임산부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라 계속 그러는데 장난하지 말고요. 제가 과거에 한 1년 6개월 전쯤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데이터들이 많은데 DHA만 섭취한 것보다 EPA랑 DHA를 함께 섭취했을 때 조산아를 낳게 될 확률이나 그리고 아이가 ADHD 확률이나 그리고 임산부가 산후 우울증이 겪을 확률들 그런 것들이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EPA랑 DHA가 함께 들어간 걸 섭취하셔야 되고 식물성 오메가3를 임산부가 섭취해야 된다. 이것도 전부 다 과장된 거니까 믿지 마시고요. 자, 7번째로는 오메가3를 오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정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은 우리가 꼭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끊어야 될 근거도 없어요. 그냥 식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이점이 많기 때문에 끊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생 섭취해야 된다. 평생 드셔도 무방한 보충제입니다. 다만 수술을 앞두거나 그럴 때는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8번째,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를 섭취 안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메가3 그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생선 2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섭취하면은 채워진다고 해요. 충분량은 아니지만 필수량은 채워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량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보충제를 섭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채울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채우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할래?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그 WHO 같은 데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생선을 너무 주 2회 이상 섭취하면은 중금속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2마리 이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양의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충제를 꼭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나는 들기름을 자주 먹기 때문에 이런 오메가3 따로 안 먹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좋죠. 신선하고 막 만든 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들기름 같은 건 되게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관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고 오랫동안 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패 우려가 있고요. 이것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필수 그 EPA나 DHA로 전환될 확률이 낮아요. 그냥 어렵게 드시기보다는 보충제를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살찐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메가3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캡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포화지방산 기름 성분이 많아야 1g이거든요. 이 100% 지방이라고 해도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해도 9kcal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메가3 한 캡슐 먹잖아요. 맥스 9kcal가 안 되는 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살이 찔 수가 없겠죠. 우리 밥 한 공기가 300, 400kcal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은 뭐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장기적으로 섭취하면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식욕 관련된 것도 억지 쪽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뱃살에도 이로운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10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이런 것만 보셔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잘못된 정보가 유포가 되는구나를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메가3의 잘못된 상식, 오해 이런 것들을 푸는 시간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